네, 뉴욕 증시가 조금 출렁였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 유가, 전쟁 이런 이슈에 좀 시달리게 되면서 녹록치 않은 흐름 간밤에도 연출됐는데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핵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다지 호재거리가 보이지가 않았더라고요, 네, 간밤에. 맞습니다. 예. 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3대 지수 모두 1.5%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강세 종목을 좀 보자면은,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들이 좀 강했는데,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2.6% 상승, EV고가 4.5%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들도 강했습니다. 썬파워가 2.7% 상승,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엠프레이즈 에너지가 모두 2.6%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sek터, 그 다음에 생명공학 섹터에서 좀 보면은 버텍스 파마스티컬이 1.7% 상승했는데, 급성 통증 치료제인 VX548이 자기네들이 지금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주식인 유나이티드 세러피틱스가 2% 상승했고요.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인투이트와 그 다음에 줌인포 테크놀로지가 1.9% 상승, 2.8% 상승했습니다. 여행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익스피디아가 1.8% 상승, 로얄 캐리비안 베이가 2.8% 상승, 카니발하고 그다음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모두 3%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7% 급락을 했는데요. WTI 기준으로 100.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한다는 소식에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했고, 에너지와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습니다. 둘 다 모두 이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근원 PCE의 시장 예상치는 5.5%였는데 5.5%보다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 좀 보면은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했고, 근원 PC는 0.4% 상승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좀 돌아가다 보니까 개인 소비 지출도 조금 안 좋은데요. 지금 결국엔 물가 상승에 소비 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월에는 2.7% 증가했는데 큰 폭으로 좀 떨어졌고요. 시장 예상치로는 0.5%였는데 하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주보다 1만 4천 건이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로는 19만 6천 건이었는데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ING 측에서는 5월, 6월, 7월 모두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JP모건 측도 5월, 6월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지금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논쟁에 좀 뛰어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위험은 높아졌지만은 임박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위험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져들 위험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2년 안에는 약 38% 정도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더라도 그 강도는 심하지 않은 온건한 수준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지금 떠나지 않은 악재 때문에 3월 마지막 거래, 그러니까 1분기 마지막 거래에도 뉴욕 증시는 근신거래를 안고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또 화두가 됐던 건 인플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PCE 지표가 지금 변동성이 높은 거를 빼더라도 근원을 봐도 높게 나왔더라고요. PCE 지표가.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는 워낙 이제 높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가이던스를 높여놨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로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지금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원 PC 말고 그냥 PC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폭이 지금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역시 음식료 쪽에서 약 8% 정도 상승해서 그쪽에서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쉽게 물가가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비축률을 풀겠다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글로벌 IB들은 이 정도 풀어가지고는 아직 공급 부족에 대한 거를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좀 이르다 그런가요? 얘기를 하고 네. 있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개월간이니까 앞으로. 네.
뭐 한 9월 말이나 10월까지는 이렇게 풀겠다는 거니까 저는 그 정도 되면은 또 자연적으로 유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오페크 플러스하고 지금 오페크 플러스가 지금 일일 생산량을 원래 40만 배럴에서 이번에 오늘 43만 배럴로 늘렸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43만 배럴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날짜는 네. 바로 체크를 못 했는데 발수가 좀 어쨌건 이제 있더라고요. 네.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것도 그게 이제 9월이면 끝나요. 그러면 9월 이후에는 각 나라마다 이제 뭐 네. 증산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저는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점은 찍었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리바운딩 과정만 남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부까지는 40만 배럴이고 5월부터는 43만 배럴 증산하는데 너무 좀 규모가 미미해서 약간 묻힌감이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에 비축률을 많이 좀 풀기로 결정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도 풀긴 하겠지만은 계속 뭐 다른 국가 쪽에서도 너희도 좀 풀어라라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식의 좀 멘트가 많이 나왔잖아요. 다른 국가들까지 함께 동참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유가 하락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뭐 네. 더 동참이 당연히 나오면? 더 하락을 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 네. 하지만 지금 유가는 당분간은 뭐 하단은 저는 한 80달러 후반대 정도가 뭐 하단으로 좀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상단도 많이 못 가고 한 100달러에서 뭐 100달러 초반 정도 네. 거기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하단을 조금 넓게 봐주셨네요. 네, 80달러 선 정도까지도 80달러 한 후반 정도. 후반 정도 네,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흔들렸던 거는 아니고 장마감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약박권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맞아요. 갑자기 막판에 1시간을 두고 갑자기 돌연으로 뭐 급락을 해야 됐다고 네, 했는데 폭폭의 조정이 있어가지고 네. 어떤 부분에 기인했다고 보세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예. 갑자기 지금 매물이 기술주 위주에서. 네. 기술주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같이 빠졌죠. 매물이 네. 다 같이 나왔는데 뭐 끝에 때문에 장 마감률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네. 결국에는 뭐 오늘 열리는 시장에서도 불안하죠? 오전장까지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막판에 심리가 흔들린 게 뭔지를 캐치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변동이 하방으로 좀 많이 막판에 노출됐다라는 점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뭐 지표들도 보면은 PC는 높게 나왔고 실업시장 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좀 생각보다는 좀 늘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나 이거는 지금 뭐 조금 늘었는데 조금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여기서 조금 늘어봤자 여전히 고용시장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죠. 그냥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중요할 것 같죠? 네, 그 맞아요. 부분에서 어떻게 집계치가 나오는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장막판에 많이 흔들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다행이네요. 그래도 3대 선물 모두 다 강보합권 정도에서의 좀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잘 갔던 크루즈 3인방이 또 눈에 띄었지 않겠습니까? 뭐 리오프닝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3인방의 강세 의미 있다고 보세요? 네. 크루즈? 네. 어제 항공주도 여행주만큼은 강세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제 급락장에서도 선방을 했어요. 했죠. 예. 네. 선방을 했기 때문에 역시 뭐 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되면서 여행 수요 계속적으로 뭐 늘어날 것이다 뭐 그런 전망이 있어가지고 뭐 네.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웰스파고에서는 오늘 말고 어제에 뭐 그다음 뭐 카니발이나 그다음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같은 게 목표가도 상향하고 아, 그랬어요? 예, 그랬으니까 뭐 조금 뭐 계속적으로 뭐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뭐 좋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같이 지수가 흔들리면은 뭐 저것도 어쩔 이제 수가 없죠. 네. 배겨내지 못한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방해 요인만 없다면 어쨌든 뭐 속도의 문제겠습니다만 추세는 날 것 같다라는 거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크루즈는 예.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했던 주식이었고 반면에 막판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게 대형 기술주에서의 뭐 약간의 투매성이 좀 매물이 많이 나온 게 확인이 됐고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AMD 주가가 8%나 하락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차익 생기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언어 IB인데 그게 목표가도 하향하고 뭐 그랬어요? 그랬죠.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8%대 하락을 했는데 일단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나스닥이 뭐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챙기기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저는 뭐 나스닥이나 미국 3대 지수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고점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이제 리바운딩 과정에서 저 고점을 뚫어내느냐 좀 그걸 좀 관점
중요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주식의 분위기가 좋았어가지고 아마 신규 매수 가담하시는 또 서학개미 분들도 분명히 좀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인데 반도체주가 이렇게 좀 흔들렸기 때문에 시장에 좀 투자 심리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오늘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제 반도체주 많이 밀린 거. 많이 이제 뭐 좀 반도체주는 어제 뭐 삼성전자 약보합이고 네. SK하이닉스 좀 빠졌는데 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수익 난 거는 좀 챙기자라고 좀 맞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인위적으로 조금 제가 어제 2,750포인트 안착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기관에서 월말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좀 돌려놓은 것도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저는 박스권 상단 여전히 뭐 조금 불투명하게 보고 있고 더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좀 차익을 챙겨야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단계로 보고 있고요. 네. 조금 이제 한 다음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요. 인위적으로 돌려놨으니까 좀 하락폭도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장중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네. 아마존이 지금 시간에서 조금 강해요. 근데 그게 이제 본장에 들어가면 또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오늘이나 뭐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까지는 좀 관망해보는 게 좋지 않나. 뭐 좀 수익 난 거는 챙기고 그게 좋아 보입니다. 네. 또 방어가 쉽지 않은 우리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증시 움직임도 신경이 쓰이고요. 지금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맹공도 조금 신경을 쓰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막판에 미국장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히토류를 다시 또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중국에 대한 견제 계속 필요할까요? 우리 시장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어제 히토류 관련 주식이 MP 머티리얼즈가 한 1.7% 상승했거든요. 뭐 중국 쪽에 보다는 역시 미국 시장을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녹여내느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중국 시장은 뭐 조금 열애로 놔두고 네. 저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오늘 소화를 해줄까요? 그럼 미국장의 이 막판의 하락을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오늘 뭐 주말 리스크도 있으니까 뭐 안 네. 좋겠죠. 안 좋은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뭐 네. 하락폭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인위적으로 또 21선에서 지지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거는 역시 차익 실현에 좋은 기회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뭐 21선 지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수 위치 얼마나 돼요, 전문가님? 저는 22 생각보다 네. 미국 시장이 좀 급하게 올라가지고 좀 왜냐하면 저는 한 4월 초 아무리 빨라도 4월 초 물론 그게 리바운딩까지 과정까지 저는 포함해서 한 4월 초중순까지는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조금 급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빨리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도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저는 지금 뭐 좀 섣부르기는 한데 네. 얼마 전에 저점이 2,590이었나요? 잠시만요. 지금 포인트가요, 지수. 네. 맞나요? 볼까요, 코스피 한번? 기준으로? 예. 차트 나오네요, 전문가님. 그죠, 맞죠? 네. 2,590이었죠. 거기도 지켜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수익 난 거는 챙기는 전략 필요한 네. 거 유효한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안전운행하면서 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4월의 첫 거래일을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온라인 이제 회담을 저희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일이 온라인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 중요하게 점검 필요할 것 같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방까지 해서 전혀 물러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이익을 위해서 전혀 물러섬이 없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출렁거리고 있고요. 우리 시장이 오늘 또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인플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강구가 되고 있긴 한데 쉽사리 해결되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이제 금리의 가속화 인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까지 연결이 되면서 또 편치 않은 오늘 우리 시장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방어에 치중하시면서 오늘 전략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지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